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예고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오늘로 마감된 가운데 지역 의대는 복학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충청권 의대의 맏형격인 충남대 의대생 전원이 등록을 마쳤고 을지대 등 다른 대학들도 모두 복귀하며 지난해 시작된 집단 휴학 사태는 일단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 의대생들의 복학은 순수하게 학사 일정에 응한다는 뜻이 아니라 급한 불은 끄고 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데요. 학생들은 수업 거부 등 집단 행동을 통해 여전히 정부 당국의 입학 정원 동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듣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업 정상화는 아직 한참 멀어 보입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의대 복귀 데드라인이 도래하며 지역에서도 의대생들의 등록 움직임이 잇따랐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충남대는 지난 금요일 학생회 차원에서 복귀를 결정하며 국립대 최초로 의대생 전원이 등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이어 복학 신청이 마감된 을지대 등도 전원이 등록하며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집단 휴학이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하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학교 측의 계속된 설득이 의대생들의 기류 변화를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과 별개로 수업 거부 등 또 다른 투쟁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선 등록은 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여전히 소수로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고 복귀를 호소하지만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서울권 일부 의대 학생회나 전국 의대생 단체에선 계속된 투쟁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들도 지금 상황이 복귀라고 해서 정상적인 복귀는 아니잖아요. 복귀해서 수업 거부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의정 갈등 사태의 피해자인 환자 단체들은 무늬만 복귀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의료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 복학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무늬만 복학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복학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약속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 그게 교육 정상화인가요?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가 등록금 납부 여부가 아닌 실제 수업 참여율이라고 밝혀 의대 정상화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환 씨의 징계 여부가 다음 달 8일 결정됩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최근 대전지검으로부터 전달받은 명 씨에 대한 사건 내용을 토대로 징계 의결 요구서를 작성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명 씨의 파면이 결정될 경우 교원 자격 박탈과 함께 퇴직급여도 감액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가정 불화와 직장 부적응에 따른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규정하고 명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30분쯤 서천군 비인면 다사리의 한 도로에서 넓이 1m, 깊이 30cm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나 교통사고는 없었습니다. 한편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관계 당국은 도로 양 방향을 통제하고 안전조치에 나서는 한편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진화대원들, 묵묵히 땀을 흘리며 불길과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이들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체력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산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낡은 장비와 부실한 보호 장비로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어 위험천만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이 15kg 상당의 소하호스를 어깨에 메고 가파른 산에 오릅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한 뒤 호스를 열고 마른 낙엽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산불 발생 초기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돼 불을 끄고 단속 업무를 하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로 대전과 세종 충남에 7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충남권 진화대원들의 평균 연령이 65살인데다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골이다 보니 젊은 층들은 다 객지로 나가 있고 50대, 60대, 70대가 지금 여기 논산 산불 진화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인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인력이지만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는 데다 2에서 4개월 단기로 계약하는 근로 형태의 청년들이 지원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주시 등 일선 지자체에선 목표 체육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비교적 노동 강도가 낮지만 처우가 같은 특별감시원 지원자들만 넘쳐납니다. 일환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당연히 지원 안 치요. 보수가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 수준인데 감시원이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더 인기가 있어요. 감시원 훨씬 편한 거죠. 제대로 된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대원들의 안전도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차량은 내용 연수를 넘겼고 지급된 헬멧도 160도의 열을 버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화재용이 아닌 건설용으로 대형 산불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최소한 소방 공무원이 갖추고 있는 장비, 그러니까 방화복이라든지 방화장갑, 방화부츠, 안전모, 그리고 산소 마스크, 무전기 이 정도는 최소한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나. 산불 진화 대응 중 일부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등 전문화 필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지자체는 예산 부족 문제를 앞세우고 있어 대원들의 안전과 전문성 확보가 단시간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TJB 박노식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지난 2019년 골동품을 살 돈을 빌려주면 매달 최대 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2명으로부터 12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공예 명인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의료진 부족으로 야간에는 축소 운영했던 세종 충남대병원의 성인 응급실이 다음 달부터 정상화됩니다. 병원 측은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을 영입해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됐다며 다음 달 1일부터 24시간 정상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의 성인 응급실은 전문의들의 잇따른 사직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야간 운영이 축소된 바 있습니다. 다만 정상화된 성인 응급실과 달리 7명의 전문의 가운데 4명이 사직해 심야 진료가 중단된 소아 전문 응급실은 여전히 야간 운영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지난해 7월 송할섭 대전시의원이 여직원을 강제 추행했다는 TJB 단독 보도와 관련해 어떤 징계나 사법적인 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7개월을 끌던 수사 끝에 지난달 송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번에는 한 달이 넘도록 재판을 언제 시작할지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전시의회도 송 의원 징계와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자정 노력을 하지 않는 의회에게도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함께 일하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송할섭 대전시 의원.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혐의를 인정하자 송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송 의원 본인은 물론 대전시 의회도 한 달 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지난주 금요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대전시 의회 제285회 임시회는 송 의원에 대한 어떠한 징계 요구 없이 폐회됐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기 전 고작 5명의 동의가 필요한 송 의원 징계 요구서 서명이 진행됐는데 이에 서명한 의원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앞서 성추행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해 9월에도 송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동료 의원들은 반대 13표로 이를 부결시키며 송 의원 비호에 나선 바 있습니다. 단 한 명으로 인해서 모든 의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또 대전시의회 평가가 정말 저하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 재판마저 계속 미뤄지면서 답답함은 커져갑니다. 지난달 25일 사건이 대전지방법원으로 넘어간 뒤 한 달이 넘었는데 첫 기일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 사건 진행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사건을 배정받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정해진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시의회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는 뒤로 한 채 성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지난 29일 창원 NC파크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은 한 여성 관람객이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사고와 관련해 KBO가 오는 목요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내일 모든 리그 경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내일부터 대전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화와 롯데의 주중 3연전은 수요일부터 2연전으로 치러지며 경기 시작 전에는 묵념 시간이 마련되고 경기는 응원 없이 진행됩니다. 한화를 비롯한 10개 구단은 모든 구장의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리그1 4승 1무 1패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디펜딩 챔피언 울산 HD와 내일 오후 7시 30분 울산 문수 경기장에서 이번 시즌 두 번째 대결을 펼칩니다. 지난달 23일 첫 번째 대결에서는 대전이 울산의 미드필더 보야니치의 날카로운 패스를 맞지 못하고 0대2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절치부심한 대전은 공격수 주민규의 득점포를 앞세워 3연승을 달리는 등 무패 행진으로 단독 선두를 이어가며 이번 울산전 승리로 독주를 굳히겠다는 계획입니다. 1970년 국내 석탄의 3분의 1을 캐던 강원도 태백의 폐광이 달 탐사 장비 실험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실제 달 표면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어두운 갱도에서 레이저 탐지와 자원 추출 장비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 나사의 달 탐사 임무에 사용되는 첨단 장비까지 동원돼 우주자원 개발 기술을 본격 검증하고 있습니다. 조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갑고 어두운 폐광 갱도 안, 울퉁불퉁한 지형 위를 로봇이 천천히 움직이며 탐사를 시작합니다. 로봇이 바닥을 향해 레이저를 쏘자 갱도 바닥에 묻힌 암석 속 원소 정보가 실시간으로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개발한 달 탐사용 로봇들이 실제 달 표면과 유사한 환경에서 탐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달 표면은 헬륨3를 비롯해 히토리와 타이타늄 같은 자원이 풍부해 최근 달 탐사 기술 개발을 위한 세계 경쟁이 치열합니다. 탐사 기술 검증을 위해선 달과 비슷한 환경이 필수인데 지질련은 여러 극한 환경을 갖고 있는 폐광에 주목했습니다. 달의 환경에 유사하고 또 우리가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뭐 전력 분석이라든가 그런 위험한 것도 그런 것들은 여기서 아무 방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번 실험에는 현재 달 탐사선 다누리에도 탑재된 국내 최고 수준의 장비들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달 표토증 자원 추출기는 달 표면에서 물과 산소 등을 추출하는 핵심 장비로 이미 미국 나사가 추진하는 달 탐사 임무에 공식적으로 채택됐으며 2027년 실제 달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연구원은 이번 폐광 실험을 바탕으로 태백 일대를 우주자원 융합 실증단지로 만들어 달과 화성 탐사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진공 펌프라든지 그 무중력 상태의 그 챔버를 만든다든지 이런 실험들을 여기서 계속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상당히 많은 연구비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정부를 설득을 하고. 석탄 채굴을 멈춘 태백의 폐광이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충남대 의대를 필두로 의대생들이 방향을 틀어 속속 복학대열에 합류하고 있는데요. 얼핏 보기엔 길고 긴 의대생과 정부의 대치가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대생들은 무더기 제적을 일단 피하고 학교 안에서 수업을 거부하며 정부 측을 압박해 의대 정원 동결 약속을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심산인데요. 그런데 정부는 학생들의 요구인 지속적인 의대 정원 동결을 수용할 뜻은 없고 내년 1년간 동결이란 당초 제안을 고수해 언제라도 뇌관은 또 터질 수 있습니다. 증증 환자 보호자들은 오늘도 이런 의정 갈등을 보며 여전히 가슴을 졸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